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6년 2월도 부르륵 부르륵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벌써 3월 2일이에요. 우리 갈매 부동산 동향 2월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비발디부터 더샵 나인힐스까지 총 8개 단지입니다. 갈매동 2월달 거래가 어땠냐 물어보시면 1월 달보다는 다소 주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2월 달이 아예 안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1월 달이 워낙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2월 달은 약간 다소 주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3월 달 들어오니까 조용하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전월세 매물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84 전세가 거의 비발디 기준으로 6억도 진행이 됐고요. 아이파크도 한 지금 현재 6억 정도 하고요. 근데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월세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뉴스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달로 종료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국세청에선 전형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매물이 늘고 한강벨트 쪽에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됐어요. 그런데 금리는 동결됐는데 주담대는 한 4%대 중반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점점 내려갈 건 없고 올라갈 일들만 좀 더 많아져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가 1월 29일 주택 공급 관련해서 태릉 CC를 얼마 전에 방문을 했대요. 태릉 CC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시킬 것 같아요. 어쨌든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갈매동 뉴스로는 갈매 중앙 육교, 이게 갈매역 아이파크에서 이제 3만 5천 넘어가는 그쪽에 육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캐노피를 지붕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통행이 어려운데 일단 그런 뉴스들 준비해 봤습니다. 1월이랑 2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됐을까? 금액은 얼마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한라비발디가 지난 1월 달에 15건이 거래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라비발디는 한 달에 한 두세 건밖에 거래가 잘 안 됐거든요. 잘 돼야 세 건이었는데 15건이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2월 달엔 세 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아이파크도 거래 많았습니다. 아이파크 1월 달에 7건 거래됐고요. 2월 달에도 지금도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건 현재까지. 음, 3월달 말까지 집계니까 실거래 신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스타일스가 1월달에 6건 거래가 됐고요. 2월달에는 4건 거래됐습니다. 뭐 매물이 없다 해도 스타일스도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YCT가 거래가 많이 됐어요. YCT가 1월달에는 그래도 주춤했다가 2월달에 5건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비발디랑 이제 스타일스랑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쭉쭉 빠지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단지들로 손님들이 넘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거래가 안 됐던 YCT가 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YCT가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루지오는 1월 달에 골고루 거래가 됐거든요. 34평, 39평, 44평 골고루 대형 평수가 거래가 됐는데 2월 달은 아직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프루지오가 거래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샵은 1월 달에 4건 거래됐고요. 2월 달에 1건. 더샵이 항상 약간 거래량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더샵 구조 되게 좋은데. 제가 이스트힐이랑 6단지 빨간색 박스 이렇게 예쁘게 쳐놨는데 이스트힐이 대박이죠. 1월 달에 20건, 2월 달에도 벌써 15건. 거래량이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6단지도 보시면 1월 달에 3건인데 2월 달에 거래 많이 됐어요. 2월 달에 9건 거래됐습니다. 6단지가 이게 지금 26평이 거래된 게 아니라 30평, 35평이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30평, 34평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6단지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단지가 5건,
6단지가 8건, 이렇게 6단지가 제일 많이 나갔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지들 쭉 빠지고 나서 이제 5단, 6단지도 이제 쭉 빠진 거예요. 이제는 거의 가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들이 조금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스트힐은 아무래도 1월 달에 워낙 거래가 많이 됐는데 2월 달에 나머지 물건들 팍팍팍팍 긁어서 다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물건이 나오면 광고도 안 올리고 쑥 빼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물건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물건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뭐 가격대는 22평, 26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2평은 한 5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5억 2천도 거래가 됐고요. 26평은 5억 7,800 실거래가 찍혀는 있지만 그 전에 6억 거래된 것들도 있어서 한 6억 정도 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단지 26평도 지금 6억 1,800 이렇게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6단지도 근데 물건이 없어요. 예, 그래서 20평대는 갈매동에 물건이 씨가 말랐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발디, 스타일스, YCT 6단지 보시면 뭐 30평 매물들은 비발디가 6억 7,700, 스타일스가 한 7억 500, YCT 7억 800, 더샵 6억 6,700, 6억 9천 이렇게 있잖아요. 얼추 이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30평은 한 7억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최근 거래된 게 가장 정확하니까 YCT 7억 800,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고 30평은 한 7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비발디 6억 7,700이 싸게 거래된 거죠. 가장 최근 거래였는데 이거는 물건이 없어서 지금 요 금액인 거예요. 지금 물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한 7억 정도. 34평 기준으로는 지금 뭐 7억 4천, 스타일스 7억 3천, 더샵 6억 8천, 6단지 7억 2,500 이렇게 있잖아요. 비발디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평은 지금 현재 7억 4천, 5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이파크는 이제 8억 7천까지 찍혀가지고 비싸게 찍혔죠. 한 8억 중반대. 그리고 푸르지오가 8억 초반대. 그 다음에 39평이 9억 초반대, 44평이 뭐 한 11억,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는 금액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20평대는 6억 이하로 살 수 있는 22평 매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6평도 한 6억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금리 우대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조금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이 이제 조금씩 더 조금씩 이제 좀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되고요. 그리고 30평대는 물건이 그동안 많이 거래가 돼서 또 이제 잠시 소강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 7억에서 왔다 갔다 이제 34평이랑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비교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매동 거래 많이 됐다. 근데 일단 20평대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고 30평대는 그래도 아직은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다산도 지금 실거주 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새낀 것만 많다고 얘기들을 손님들이 하시던데 아직은 갈매동은 있다. 오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살기 더 좋다. 그래서 가격대는 요 정도. 거래들이 1월보다는 좀 주춤했다. 아마 이재명 정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금리도 올라가고 약간 좀 주춤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이렇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는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는 지금 비발디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사이 보시면 되고 비발디는 나머지 단지들 30평, 34평 기준으로 아이파크도 한 6억 정도 해서 5억 후반, 6억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달에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 상담 창구 운영. 국세청이 5월 9일 날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종료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과세가 적용되는 저희 빼고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세 문서 내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빨리 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도세 예상 수익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뭐 어쨌든 각종 참고 자료 많으니까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과 유예한 거 끝났고 중과 이제 할 거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다 하던 진짜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싼 동네. 저희는 그래도 어찌됐든 경기도고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가 그래도 조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 오히려 매수분들 문의가 좀 많은데 근데 이 분위기가 쭉 가면 저희도 좀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죠. 주춤하게 되면은 또 매물이 쌓일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4%대 중반까지 올랐대요. 재정 확대,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국고채 발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한다 해서 대출 어렵게 한다 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모객 경쟁을 해야지 조금 금리도 좀 깎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풀 꺾였고 그리고 대출 수요는 근데 또 계속 대출 받으시는 분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좋은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기준으로 4대 은행 주택금리 주담대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4.6에서 5.36% 비싸요. 그리고 변동금리가 15일 날 3.97에서 5.27이었으니까 많이 올랐죠. 상하단이 0.09%포인트씩 올랐다는 거. 거의 0.1%가 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금리는 같은 기간 4.14에서 5.43이었는데 4.42에서 5.72까지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하단도 마찬가지 올랐다. 근데 앞으로 대출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추경 계속 얘기하고 있고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하자 국채 수급 부담 우려가 더 커졌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매수하시는 분들 계산이 복잡해지시죠.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줄어드니까 집이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날 도심주택 공급 방안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위해 태릉CC 부지를 방문했대요. 13일 날. 갈매동도 한번 왔다 가시지. 갈미역도 한번 보시고 어땠으면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유산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평가 자체가 의미도 있고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건 뭔 소린지 모르겠고 어쨌든 태릉CC 사업 대상자 중첩되는 33,000평 규모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대해 보존 지역은 둔다는 뜻이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냐. 이용하고 관람하고 보는데 장애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니까 장애만 안 되면 만들어도 되지 않냐. 요 얘기를 하셨다는 걸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태릉CC 사업지에 대해 비교적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은 핵심적인 지역이 하나가 선정이 된 것 아니냐. 어찌됐든 교통대책,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걱정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거죠. 교통대책을 세워달라. 그냥 무작위로 짓지 말고 교통대책이 선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원 같은 거 잘 조성해주면 저희도 너무 좋죠. 환영입니다. 근데 어쨌든 포기하는 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갈매동 주민분들이랑 의견은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대책 가장 확실한 거 갈매역 GTX-B 정차인데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리시가 갈매중앙 6교 캐노피 설치 공사를 오는 2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대요. 해당 6교 저희가 매일 보는 갈매 그 에비뉴 가는 그 길, 거기 갈명 아이파크랑 산마루초 가는 근데 요게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지붕이 없는데 지붕을 만든대요. 어쨌든 주요 통행로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계속 미끄럽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 6억 7천만 원이래요. 저거 하는데 엄청 돈 드네요. 6억 7천만 원까지. 어쨌든 지붕도 설치하고 낡은 나무 바닥 전면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갈매동에 돈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는 거니까
백경현 구리시장이 어쨌든 미끄러짐 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애들 겨울방학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개학하는데 애들 많이 가야 되는데 아무튼 시기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 완공. 어쨌든 애들 개학하고 한 달은 두 달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전달 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이시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갈매동 아파트 비발디뿐만 아니라 2단지 이스트 1, 갈매역 아이파크 스타일스, YCT 6단지 푸르조 더샵까지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